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표와 쉼표 제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음표와 쉼표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음표와 쉼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음표와 쉼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표와 쉼표를 사용하여 악보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음표와 쉼표를 배웠으면 이거를 악보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같이 악보로 어떻게 그리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표부터 살펴볼게요. 음표란 음의 길이를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악보로 음악을 연주할 때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박자에 맞추어서 음악을 연주하겠죠. 그거를 음표를 통해서 악보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음악이 얼마나 연주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의 길이를 갖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표를 배워야 합니다. 음표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4가지 음표 종류만 배워볼 거고요. 나머지는 제2탄에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사분음표입니다. 사분음표를 잘 살펴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분음표는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까맣게 되어 있죠? 까만 머리에 그리고 이 기둥이 달려있는 것, 우리는 이를 사분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분음표이지만 한 박을 가지고 있고요. 리듬표는 딴이라고 읽습니다. 이 리듬표는요. 이렇게 V자를 해서 한 박자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분음표를 보겠습니다. 이분음표는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분음표와는 달리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분음표를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음표는 하얀 머리에 기둥이 꽂혀 있는데요. 이분음표는 이름과 똑같이 2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리듬표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V가 총 몇 개? 네, 맞습니다. 2개가 되겠죠? 그래서 리듬표는 하나, 둘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 리듬표를 따안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점 이분음표입니다. 점 이분음표는 어디에 점이 붙어 있는 건가요? 네, 이분음표에 점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똑같이 하얀 머리에 기둥이 달려있고 그 옆에 점이 붙은 형태입니다. 우리가 점음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원래 이분음표에서 이 점 하나가 붙었다고 박자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원래 이분음표였죠? 이분음표 원래 몇 박이었나요? 네, 2박이었어요. 그러나 이 점이 붙어서 총 몇 박? 3박이 됩니다. 점음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원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길이에서 반이 추가가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원래 이분음표는 2박이었죠. 2박은 원래 2개인데 여기서 반은 몇인가요? 네, 1이겠죠? 그래서 이 점은 원래 가진 길이의 반,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박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점 이분음표는 3박을 가진 아이입니다. 리듬표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따아안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름이 뭔가요? 오음표입니다. 오음표는 기둥이 달려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분음표, 그러니까 하얀 머리에서 이분음표에서 기둥만 뗀 형태가 바로 온음표입니다. 온음표는 몇 박인가요? 4박입니다. 4박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리듬표로?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이거를
따, 아, 안 해서 리듬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바로 사분음표와 오음표인데요. 이분음표는 이름 그대로 이분음표이기 때문에 두박이고 이분음표는 이분음표에서 점을 붙였기 때문에 세박인 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바로 사분음표. 그러니까 사분음표는 이름은 사분음표인데 몇 박? 한 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굉장히 낚시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오음표는 이름에 사가 없지만 네 박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분음표와 오음표를 요거 두 개만 구분해도 어느 정도 박자 수를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우리가 음표를 통해서 악보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웠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탈리아어였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네, 맞아요. 다라마바사 가나다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럼 미국 이름,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C, D, E, F, G, A, B, C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러한 이름을 음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사분음표입니다. 사분음표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나타낼게요. 자, 먼저 악보를 보기 전에 음자리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음자리표는 어떤 음자리표인가요? 네, 맞아요. 높은 음자리표죠? 높은 음자리표에서 도 위치는 어디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그리고 그 다음에 덧줄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도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까맣게 칠한 이유는 네, 맞아요. 우리는 사분음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냅두면 안 되고 뭘 추가해줘야 되죠? 지금 머리만 그린 상태니까 기둥을 꽂아주면은 사분음표입니다. 이게 바로 도죠. 그 다음에 레를 그려볼까요? 레, 기둥 꽂고. 그 다음에 미는 이 자리죠. 그래서 기둥 꽂으면 사분음표로 미. 다음은 파. 그 다음에 솔.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기둥을 꽂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기둥을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기둥이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밑에서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 줄에 오는 이 시부터 기둥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기둥을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도 해서 기둥을 어디로? 아래로. 만약에 이 자리가 지금 높은 도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레,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둥이 다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나요? 그 다음에는 이분음표로 그려볼게요. 도 위치 어떻게 그리나요? 이렇게 도를 그리면 되겠죠? 색칠을 하나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분음표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음표로 도자리를 그렸으니까 기둥을 꽂아주고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라, 시 여기 세 번째 줄에 걸려있는 이 시자리부터 기둥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도. 얘네는 그럼 몇 박으로 연주가 되나요? 이분음표니까 두 박씩 연주가 되겠죠? 그럼 위에 다시 볼게요. 사분음표는 까만 머리의 사분음표는 몇 박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 박입니다. 이름이 사분음표이지만 한 박을 연주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한 박씩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음표를 볼게요. 얘는 몇 박을 가진 아이? 두 박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도를 두 박씩 연주해 줍니다. 도, 레, 미, 파,
이렇게 두 박씩 연주를 해줘야 돼요. 다음은 무슨 음표인가요? 네, 점 이분음표입니다. 점 이분음표는 원래 이분음표에서 점이 붙은 형태이죠. 점 이분음표는 몇 박? 네, 바로 세 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음자리표가 뭘로 바뀌었나요? 낮은 음자리표로 바뀌었어요. 낮은 음자리표는 도의 위치가 달라지죠. 도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둘째 칸, 요 칸 자리에 있습니다. 둘째 칸이고요. 여기다가 기둥을 꽂고 그 다음에 점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점 이분음표가 되죠. 이 자리가 바로 도라면 그 다음 레를 그려야 돼요. 레는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기둥을 잘 보세요. 지금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똑같이 분명히 낮은 음자리표에서 레 자리지만 세 번째 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둥은 아래로 내려서 그려야 합니다. 다음은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레 다음에 뭐가 오나요? 미가 와야겠죠? 미 아래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는 세 박이라고 했으니까 도, 오, 레, 에, 미, 이 이렇게 세 박씩 충분히 끌어서 연주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는표입니다. 오는표는 이름이 낯설지만 몇 박을 가진 아이입니까? 네, 네 박을 가진 아이입니다. 리듬표로 나타내면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읽냐면 따, 아, 안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낮은 음자리표 도 위치 어디? 둘째 칸입니다. 둘째 칸. 요 자리가 바로 도입니다. 도였고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오는표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기둥을 안 그려도 되죠. 편합니다. 아주. 그러면 박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도, 둘, 셋, 넷, 레, 둘, 셋, 넷, 미, 둘, 셋, 넷 이렇게 네 박자를 충분히 끌어서 연주해주면 됩니다. 우리 이제 음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것 같으니 다음은 쉼표로 넘어가 볼게요. 쉼표는요, 쉬는 동안의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음표는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쉼표는 연주하지 않아요. 연주를 안 하니까 아주 꿀이죠. 하지만 쉼표도 박자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박을 쉴 수도 있고 네 박을 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표와 쉼표, 음표를 알았으면 쉼표도 당연히 알아야 악보를 연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쉼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생긴 게 다르죠? 얘네는 기둥도 붙어 있지 않아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4분 쉼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마치 번개 모양을 떠올리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연습장이 있다면 빈 공간에다가 4분 쉼표를 같이 그려보세요. 4분 쉼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번개를 그려줘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번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줍니다. 찌지직 번개를 그려주고 마지막 끝에다가 C를 그려주면 바로 4분 쉼표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번개 그리고 C 그리면 4분 쉼표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음표, 4분 음표 배웠었죠? 이름이 4분 음표지만 몇 박을 연주하는 거였어요? 바로 한 박을 연주하는 거였어요. 4분 쉼표도 똑같습니다. 생긴 건 다르지만 이름이 음표에서 쉼표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 박이고요. 리듬표로는 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음표의 리듬표는 V를 연결해서 그려줬잖아요. 하지만 얘네는 음을 연주하지 않고 쉬는 거기 때문에 한 박자 표시를 이렇게 끊어서 점선으로 나타내 줍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있진 않지만 박자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리는 거니까 음표와 쉼표, 리듬표를 그리는 방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분 쉼표입니다. 이분 쉼표는요, 이렇게 모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줄을 딱 긋고 네모를 그려서 색칠해준 형태가 바로 이분 쉼표인데요. 이분음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박입니다. 그럼 리듬표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점선으로 하나, 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리듬표를 읽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4분 쉼표가 한 박이 쉼이기 때문에 얘는 쉼, 쉼 이렇게 표현해주진 않아요. 그냥 쉼을 두 박 동안 끌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점 2분 쉼표입니다. 2분 쉼표에 오른쪽에 점이 생긴 아이인데요. 점 2분 쉼표는 점 2분 음표와 마찬가지로 몇 박? 세 박입니다. 리듬표로 나타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쉼표입니다. 온쉼표는요, 2분 음표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입니다. 2분 쉼표와 온쉼표가 반대된 상태라서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2분 쉼표가 모자 쓴 아이다 라고만 기억해주면 온쉼표는 자동으로 외워지겠죠. 온쉼표는 오음표와 마찬가지로 4박을 가진 아이입니다. 리듬표로는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쉼표도 우리 악보로 나타내 볼 건데요. 먼저 그려볼 것은 4분 쉼표입니다. 그냥 5선포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첫 번째 줄과 그리고 5번째 줄을 제외한 나머지 안에 있는 이 3줄 안에 4분 쉼표를 그려야 합니다. 한번 선생님이 그리는 것을 같이 살펴봐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4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전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C를 그려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안에 넣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위에서부터 번개를 그려서 마지막에 C를 그려서 바깥 줄을 제외한 안에 3개의 줄 안에다가 맞춰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쉼표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보로 연주하지 않고 쉬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지금 살펴본 4분 쉼표는 몇 박을 가진 아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 박을 쉬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선으로 리듬표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다음 음표를 살펴볼게요. 바로 2분 쉼표입니다. 온쉼표와 2분 쉼표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구분하는 방법은? 네, 맞습니다. 2분 쉼표는 사람이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 쉼표는 몇 박? 2박입니다. 점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2분 쉼표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리면 안 되고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위치하는 부분부터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줄에 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위에 모자를 쌓아서 그려주는데 네 번째 줄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안에다가 색칠해주면 2분 쉼표입니다.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다가 줄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닿지 않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네모나게 그려서 안에 색칠해주면 2분 쉼표가 완성됩니다. 다음을 살펴볼게요. 얘는 점 2분 쉼표입니다. 점 2분 쉼표 몇 박? 3박입니다. 그냥 선으로 그어주나요? 아니요, 점선으로 그려줘야 돼요. 3박을 점선으로 나타내서 그려줍니다. 얘네는요, 음자리표와 상관없이 낮은 음자리표든 높은 음자리표든 줄에 맞게만 그리면 됩니다. 얘는 낮은 음자리표이지만 2분 쉼표와 그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2분 쉼표 몇 번째 줄에서 그렸나요? 세 번째 줄에서 그렸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다가 줄을 긋고
사각형을 네 번째 줄에 안 닿게 한 뒤에 점을 오른쪽에 살짝 쿵 찍어주면 점 2분 쉼표입니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줄 긋고 사각형을 그려 색칠한 뒤에 점을 챙겨주면 점 2분 쉼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온 쉼표죠. 온 쉼표는 2분 쉼표를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금은 낮은 음자리표이지만 쉼표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온 쉼표는 일단 몇 박인가요? 4박입니다. 4박을 점선으로 표현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4박을 쉬는 이 온 쉼표는요. 어떻게 그리냐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다가 줄을 그려줍니다. 네 번째 줄에다가 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밑으로 매달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에 닿지 않도록 잘 그려줍니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네 번째 줄에 줄을 긋고 사각형을 그리는데 밑에 닿지 않도록 그려서 안에 색칠해주면 온 쉼표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음표와 쉼표를 4개씩 공부를 했는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박의 수는 몇 박인지 리듬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풀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같은 것끼리 줄로 이으세요 문제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음표인가요? 쉼표인가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쉼표입니다. 그럼 오른쪽에는요? 음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음표와 쉼표가 되게 비슷해요. 이름만 음표, 쉼표 바뀌었지만 앞에 숫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박자 수는 똑같죠? 이름만 다르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것끼리 연결해주면 됩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눈으로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보세요. 왼쪽 첫 번째 얘 이름은 뭐예요? 바로 온 쉼표입니다. 온 쉼표와 이분 쉼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이분 쉼표는 모자를 쓴 형태라고 했어요. 얘는 모자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온 쉼표겠죠? 온 쉼표 몇 박이에요? 얘는 4박 동안 쉬는 아이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얘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얘는 4분 쉼표입니다. 그러니까 번개처럼 생긴 이 4분 쉼표는 몇 박을 가진 아이인가요? 바로 한 박입니다. 이름은 4로 되어 있지만 박자수는 한 박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오는 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모자 쓰고 있는 2분 쉼표이죠. 2분 쉼표 몇 박? 네, 2박입니다. 오른쪽 거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머리가 하얗습니다. 하얀 머리에 기둥이 꽂힌 이것의 이름은 2분 쉼표예요, 음표예요? 음표예요. 이거 구분하세요. 2분 음표 몇 박? 2박. 다음입니다. 2분 음표에서 기둥이 떼진 형태. 이거 이름 뭔가요? 온 음표죠. 리듬표로 나타내면 둘, 셋, 넷. 4박이죠. 얘는요. 까만 머리예요. 까만 머리 이름 4분 음표입니다. 4분 음표 몇 박? 이름은 4이지만 한 박입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연결해 볼게요. 자, 처음에 온 쉼표 4박짜리 어디로 가나요? 온 음표 4박짜리로 가겠죠. 자, 4분 쉼표 1박짜리 어디로 가나요? 4분 음표 1박짜리로 가겠죠. 자, 남은 거 2분 쉼표 2박짜리, 2분 음표 2박으로 연결됩니다. 답 다 맞았죠? 여러분? 맞았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을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쉼표를 그려야 합니다. 절대 음표를 그리면 안 되고 쉼표를 그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자, 왼쪽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얘 이름은 뭐예요? 바로 모자 쓰고 있는 이분 쉼표죠. 이분 쉼표 몇 박이에요? 얘는 2박짜리예요. 그럼 뭐랑 뭐를 더해야 2박이 나오나요? 바로 한 박과 한 박을 그려야 2박이 나오겠죠? 선생님이 지금 선으로 그었는데 원래는 실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박짜리 쉼표 무엇이 있나요? 4분 쉼표예요. 4분 쉼표 어떻게 그리는가요? 번개에다가 C.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개에다가 C. 그린 4분 쉼표 2개가 합쳐져서 2분 쉼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분 쉼표가 뒤집어진, 모자 뒤집어진 형태 이거 이름 뭔가요? 온쉼표입니다. 온쉼표 몇 박? 4박이죠. 4는 뭐랑 뭘 더해야 되나요? 지금 얘는 어떤 쉼표인가요? 바로 2분 쉼표죠. 2분 쉼표 2 더하기 뭘 했더니 4가 나왔어요? 똑같이 2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2분 쉼표인 모자를 그려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지금 모자 쓴 아이에 점이 붙었죠? 그럼 얘는 점 2분 쉼표입니다. 점 2분 쉼표 몇 박? 3박이죠. 그쵸? 3박 그러니까 3은 뭐랑 뭘 더했더니 3이 됐대요. 자, 그럼 뭘 더했는지 봅시다. 얘 번개 이름 4분 쉼표죠? 4분 쉼표 몇 박? 한 박입니다. 1이랑 뭐랑 더해야 3이 되나요? 바로 2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2분 쉼표 모자 쓴 아이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것도 다 맞았을 거라 생각하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에는 괄호 안에 들어갈 음표를 그리는 거예요. 같이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는 이름이 뭔가요? 네, 이분음표에 점이 달린 형태. 점 이분음표죠. 점 이분음표 몇 박? 3박입니다. 3은 뭐랑 뭐랑 더했대요. 그럼 얘는 뭘까요? 이름이? 이분음표죠. 이분음표 몇 박? 2박. 2 더하기 몇을 해야 3이 나와요? 1을 해야겠죠. 그럼 한 박짜리 음표를 그립니다. 한 박짜리 음표 어떤 거? 바로 4분음표입니다. 까만 머리에 기둥을 꽂은 4분음표를 그려 넣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얘는 기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름이 온 쉼표가 아니라 음표죠. 온음표 몇 박? 4박입니다. 뭐랑 뭐랑 더했더니 4가 됐어요. 얘 뭡니까? 2분음표 몇 박? 2박. 2랑 뭘 더해요? 2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2분음표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방금 본 2분음표이죠. 2분음표 2박짜리. 뭐랑 더했더니 2가 됐어요. 우리가 배운 음표 어떤 거랑 더해야 되나요? 바로 1 더해야겠죠? 한 박짜리 음표 어떤 겁니까? 4분음표입니다. 4분음표 역시 까만 머리 기둥 꽂아주면은 4분음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같이 잘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표와 쉼표 2탄을 할 건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오늘 배웠던 음표와 쉼표를 꼭 잊지 않고 2편을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탄에서 만나요. 안녕!